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보래요. 1번.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시장가치를 구하게 돼 있었죠, 여러분. 시장가치로. 그런데 시장가치가 아니라 과세가치로 구해주세요, 보험가치로 구해주세요, 담보가치로 구해주세요. 이렇게 평가 의뢰가 별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시장가치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뭐였냐면 가치, 밸류는 일정 시점에도 구하는 가치가 여러 개, 다수로 존재할 수 있다. 그게 기억나시면 되죠. 근데 가격, 프라이스는 일정 시점에 거래된 가격은 하나다? 하나였습니다. 2번. 시장가치란? 그럼 시장가치의 개념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줘야 되는데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 내에서 보통의 시장이었어요, 여러분. 거래 당사자가 그 대상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대상물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수급 동향에 대해서도 잘 알고 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군가 속아서 사거나 팔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출품기간이 짧으면 안 돼요. 출품기간이 합리적인 상태에 주어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강요된 거래가 이루어져서 10억인데 1억의 거래 이런 건 시장 가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가격을 뭐라고 한다? 시장 가치. 그래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우리는 시장 가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 가액이라는 것은 합병이나 분할이 이루어질 때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만 한정된 상태의 가액이 있어요. 한정 가치, 한정 가액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시장 가치가 아니네요. 2번이 틀린 답입니다. 기억 꼭 해두세요. 그 다음 3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가격을 구한다고 그랬죠? 우리 여러분 기준 시점은 뭐였죠, 여러분?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대왕 시점이 기준 시점이었어요.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만약에 10억이라고만 평가보고서에 적어놓으면 그 부동산은 과거에도 10억이었고 지금 현재도 10억이고 미래도 1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변동되죠. 그러니까 언제 딱 집어서 10억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면피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기준 시점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당연히 언제가 돼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완료된 자료를 가지고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된 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기준 시점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언제가 된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일자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근데 평가 의뢰인이 과거로 돌아가서 평가해 주세요 의뢰할 수도 있겠죠? 그럼 과거 시점으로 소급했잖아요. 소급평가. 미래 어떠한 시점을 잡아놓고 평가해 주세요. 기한부 평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 다 공법상 제약을 받아요. 그럼 공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해봤자 실제 현실에서 써먹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현재 놓여진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걸 얘를 무슨 평가? 현황평가라고 얘기했던 거죠. 현황평가의 반대 개념이 뭐였죠, 여러분?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근시일안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매달고 평가하는 조건부 평가였습니다. 그 다음 4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인데 토지와 그 밑에 건물, 토지가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대표 주자겠죠. 그럼 이렇게 한꺼번에 이용 또는 거래가 된다면 따로 평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괄해서 감정 평가할 수 있어요. 원래는 개별 평가가 원칙이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괄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5번.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얘는 구분해서 평가하겠죠. 주상복합 건물의 상업용 부분과 주거용 부분의 가치가 다르겠죠. 그럼 얘를 구분해서 평가하겠죠.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게 뭐였는지 기억해 보세요. 전체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전체 부동산의 일부분을 평가할 때 전체의 영향을 받는 상태로 평가하면 그때는 전체의 일부분이죠. 부분평가였어요. 근데 전체 중 일부분을 평가할 때 전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하면 전체로부터 독립시켜서 평가한 거잖아요. 걔는 독립평가였습니다. 지금은 구분평가죠. 1번은 2번. 2번. 부동산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사용가치는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빌리고 빌려줬어요. 그럼 이때 빌려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죠. 뭐만큼 지불해요? 사용가치만큼. 그때 임료가 사용가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매매 시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금액이 있죠. 사고 팔 때. 그때 그 금액이 바로 교환가치인 거죠. 그래서 사용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임대차 시장에서 사용됐을 때 형성되는 가치인 거예요. 근데 지금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랬으니까 완전히 틀렸네요. 1번이 틀린 답입니다. 2번 투자가치. 우리가 감정평가 공부하기 전에 투자론에서 투자자가 생각하는 주관적 가치가 뭐였어요? 투자가치였죠. 그래서 투자자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얘는 주관적 가치의 개념이었죠. 3번 보험가치는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의 개념이고요. 과세가치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치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소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 5번 공익가치는 어떤 부동산의 보존이나 보전과 같은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따른 가치를 말한다. 3번, 4번, 5번의 보험가치, 과세가치, 공익가치는 들어보신 기억 정도만 있으면 돼요. 투자가치와 시장가치 그리고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매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건 교환하는 거죠. 교환가치. 임대차 시장에서는 빌리고 빌려주죠. 사용가치죠.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치는 투자가치,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성립되는 가치는 시장가치. 예, 그 얘기입니다. 2번에 1번이에요. 3번.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제휴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 그래요. 우리 전제되는 원칙과 그리고 내부적 원칙과 외부적 원칙 구분했었죠, 여러분? 내부의 균이, 수수수 기억나세요? 비슷한 부동산과 경쟁을 통해 적합해야 가치가 적정하게 형성된다? 그게 외부적 원칙이었죠. 그 다음 끊임없이 변동된다는 전제하에 예측이 필요하다. 이게 전제되는 원칙. 그래서 1번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의 기준이 된다. 네, 맞죠. 2번 대체의 원칙은 대체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용성이 동일해야 돼요. 생판다른 유용성을, 효용성을 제공하는데 둘이 대체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성이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당연히 우리는 가격이 제일 싼 걸 선택하겠죠. 그게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체의 원칙의 또 다른 응용표는 이번엔 가격이 동일하다면 유용성이 제일 큰 걸 선택하겠죠? 그 내용입니다. 3번 균형의 원칙은 적합의 원칙과 대조적 의미가 맞아요. 그래서 내부 시설물들끼리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게 균형의 원칙이었잖아요. 대상 부동산이 외부적 요인과 어울려야 된다는 게 적합의 원칙이었죠. 그래서 이 둘은 대조적 의미가 맞는데 지금 적합의 원칙이 내부적 관계의 원칙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내부적 원칙인 건 균형의 원칙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용을 강조하는 것. 균형의 원칙의 설명을 맞는데 적합의 원칙 부분에 내부적 관계의 원칙이다. 그래서 X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건물, 내부의 균이 수수수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균은 균형의 원칙, 이는 이가 아니라 기여의 원칙, 수는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비읍, 수익 분석법에서 적용된다고 그랬죠.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 치읓자 들어있는 애들 층수 결정과 관련된 내용, 수익이 체증하다가 체감한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대상 부동산 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시설물들이 각각 기여하는 정도를 다 합치면 그게 부동산의 가치가 된대요. 이게 기여의 원칙입니다. 주의하실 건 생산비의 합이 전체 부동산의 가치가 된다는 게 기여의 원칙이다 그러면 X예요. 기여도의 합이 전체 부동산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변동성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치 형성의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그때 일반적 원칙과 지역적 요인과 그 다음 개별적 요인이 있었죠. 부동산의 가격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나 이게 일반적 요인이었어요.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 제도 규제 정책과 관련된 건 행정적이었죠. 돈, 수입, 비용과 관련된 건 경제적.
그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회적이었어요.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서도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5조. 기억을 꼭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